근데 어제 하루 만에 5,270억 원이라는 어, 시가총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제 저 사진이 공개가 되고 난 후에 하이브의 주가는 시총이죠. 시총이 4,83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6.31%가 떨어졌죠. 반면에 아프리카 TV, 지금은 숲으로 사명을 변경했죠. 숲의 주가는 시총은 4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69%가 증가를 했는데 이 양측 모두가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하이브도 뭐 내부적으로 뭐 잡음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좀 반등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뭐 하이브는 다들 아시겠지만 엔터계의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지금은 이제 숲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이제 섹터가 인터넷 미디어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터 쪽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가 7조 1725억 원, 그 다음에 숲이 1조 1943억 원이죠. 그래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어디냐면 단기 순이익이에요. 아직 이제 24년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추정치죠. 하이브가 1638억 원, 그리고 숲이 104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배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한 배 반. 시총은 6배가 차이가 나는데 단기 순이익은 하이브의 3분의 2까지 추격을 했죠. PER, 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38배, 아프리카 TV가 11배입니다. 이 11배라는 거는 뭐 인터넷이나 IT나 뭐 미디어 이쪽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터 쪽에 프리미엄을 붙여준다고 해도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TV 숲은 어떻게 이렇게 하이브의 턱밑까지 순이익이 추격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송이나 연예, 뭐 엔터 쪽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개인화되어 있어요. 방송 쪽이 어떤 메이저 기획사에 들어가서 정해진 어떤 코스를 밟아서 지상파에 데뷔를 해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채널을 하나 파서 그냥 개인이 영업을 해서 개인이 콘텐츠도 만들고 개인이 이제 아이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이제 정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죠. 뭐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게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 여기로 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면 이 방송을 해서 뭐 별풍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면은 광고를 찍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이름으로 브랜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익원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쪽의 비전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원래는 이제 100% 내수 기업이었죠. 국내에서만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시장 쪽을 공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미국의 문화를 일본이 따라하면 그 일본 걸 또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 걸 또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따라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숲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해도 근데 전망이 밝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숲은 아프리카 TV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R, 퍼가 11이라는 것은 굉장한 저평가예요. 그 부분도 매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엔터 쪽의 어떤 ROE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아프리카 TV하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ROE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ROE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값을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클수록 자본이 적을수록 이 ROE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ROE라는 거는 결국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참고로 이제 워렌 버핏이 기업 평가를 할 때 딱 두 가지를 본다고 하죠. CEO가 누구냐, 그 다음에 ROE가 몇 프로냐, 그걸 본다고 해요. 투자의 대가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최근 3년 ROE가 15% 이상인 종목을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인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모두 ROE가 높다라고 하죠. 이렇게 엔터의 5개 메이저 엔터 기획사죠. 기획사의 ROE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높은 순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JYP가 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큐브, SM, 하이브, 그 다음에 YG 순인데, YG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ROE가 10%가 안 됩니다.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5개 이제 업체랑 비교를 했을 때, 아프리카 TV 숲은 무려 31%의 ROE를 자랑하고 있어요. 31%. 즉, 적은 자본으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엔터 기획사라도 지금 숲의 ROE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ROE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엔터 업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지표가 불확실해요.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IT 기업,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은 뭔가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가 있죠. 그거를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엔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돌 그룹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내년에 음반을 얼마나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은 상품 수명이에요. 그 기획사의 상품은 아이돌이죠. 그래서 아이돌이 하는 모든 활동, 진행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돌마저도 굉장히 편중이 돼 있죠. 어떤 아티스트가 다양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컬처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돌 그룹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한 약점이죠. 그 다음에 엔터업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사업 부진입니다. 엔터업계 쪽에서는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게임사 차렸고, AI 보이스 그쪽 업체에도 이제 진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손을 대는데 그쪽이 다 이제 전문적인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섹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본업인 엔터 쪽이 잘 되면 신사업을 사실 할 이유도 그렇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번째로 이제 시장 포화랑 경쟁 신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방송으로 수요자나 공급자가 싹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이제 어렵게 기획사를 들어가서 할 이유가 없죠. 굉장한 고비용입니다. 기획사 하나를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기획사끼리도 경쟁이 심화가 되고 또 개인 방송이라는 도전자가 있고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산지한 리스크.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구설이죠. 구설수가. 그래서 최근에는 하이브 BTS죠. BTS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도 있었고 오너 스스로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엔터업계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엔터업계뿐만 아니라 방송 쪽도 굉장히 요즘 힘들죠. 방송 쪽도 힘들어요. 방송이나 미디어 쪽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 이제 뭐 지상파가 예전에는 이제 전담을 해왔던 지상파 케이블 종편에서 해왔던 드라마, 예능, 음악, 스포츠, 뉴스, 쇼핑, 광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축이 다 전부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른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틱톡 이런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이 사실상 하나의 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 쪽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 채널에서 각자 전문화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 패권을 뺏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 광고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KBS와 MBC는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라는 거죠.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1,900억, 2,000억, 2,900억. 방송 3사를 합쳐서 광고 매출이 거의 5,000억, 6,000억 수준이죠. 그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종편 같은 경우에도 JTBC는 58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방송계에도 엔터계와 마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TV라는 게 사실 보기가 힘들었어요. TV 보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TV가 집에 있다고 해도 그냥 장식용 정도 그냥 틀어놓는 정도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소화하기 위해서 꼭 이걸 봐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방송국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어떤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된 엔터 업계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도망쳐라.